새롭게 출발하는 통합정당, 깨끗한 정치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겸손한 정당 되겠습니다. 죄 지으면 처벌 받겠습니다. 유능한 정당 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시는 것, 국가에 필요한 것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당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영이 없습니다. 절대로 진영 만들지 않는 그런 정당 만들겠습니다. 국민만이 우리의 진영입니다. 국민을 진영으로 섬기는 국민정당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제가 기억하는 한 최악의 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암흑기에 들어갔습니다. 나라 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어르신들 많이 만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은 끼니에 먹을 반찬수를 어떻게 줄일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202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무역 적자에 빠진 지 오래됩니다. 정부는 안보를 큰소리치지만 국민들은 전쟁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엉망이면 야당이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뭐 좀 야단치고 해야 되는데 야단을 못 치잖아요. 왜 못합니까? 자기들이 약점이 잡혀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겨우 큰소리치는 게 검찰에 칼 휘둘러서 큰소리치는데 걸린 게 많은 사람들이 야당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 난폭한 검찰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있는 게 방탄 또 방탄.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이 무도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믿을 것이라고는 검찰의 칼밖에 없는 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 앞에만 가면 작아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고도 또 의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지금같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검찰 독재와 방탄의 수렁. 근데 방탄은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 의석수 갖고 방탄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 갖고 방탄해요. 그래서 지금의 여야는 방탄사돈지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방탄공화국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야는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서로 동반자 관계입니다. 네가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다. 적대하는 것 같지만 서로의 약점 때문에 서로가 또 지탱하는 이상한 관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당은 자기들만 방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까지 방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이 방탄하느라고 못하고 있는 정권 심판 우리가 하겠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결단코 정권 교체 못합니다. 왜? 그들의 약점을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무능함, 그 부도덕함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정권을 잡습니까?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줄줄이 있는데 돈 봉투 받았다는 것이 공천의 감점 요인이 아니다. 공천에 적격 판정을 주어요? 그렇게 뻔뻔하게 하면서 정권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들은 수권 정당이 아니라 집권 포기 정당, 집포 정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미 포기한 집권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민주당 당원이었고 저도 24년 동안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는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인가? 저희 아버지와 제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 넘게 민주당 당원이었지만 여당 생활은 딱 1년밖에 못했습니다. 4.19부터 5.16까지. 4.19 때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집에 왔는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요. 울음소리 나는 쪽을 가봤죠. 상추대가 뻣뻣하게 쓴 계절입니다. 잎사고 띄어먹은 자리에 허연 뜬물이 내리는 그런 때입니다. 아마도 초여름 이때였겠죠. 우리 아버지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지금 제 키가 아버지 키예요. 그 옛날에 이 키면 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양반이 상추밭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철이 들었는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어째 이런다? 울지 말란게라. 그만 울란 말이야. 한참 우시다가 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큰 놈아 이리 와봐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들려준 얘기는 이것이었습니다. 4.19 후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이 됐었습니다. 아버지가 청년 시절부터 모셨던 삼선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 됐어요. 당시에는 여당 국회의원이 시골 면장도 맘대로 하고 조합장도 맘대로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삼선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아버지를 부르더니 이동지 이력산장 써와. 어쩌라. 법성 조합장 자네 가서. 제 고향이 영광군 법성면이에요. 그 조합장을 아버지대로 하라고 이력산장 써와. 그 아버지가 뭔 일인지도 모르고 문방구에 가서 이력서 용지를 사다가 쓰려고 본 게 쓸 것이 없어요. 출생 그 다음이 없어요. 뭔 학교를 입학해봤어야 쓰죠. 저희 아버지 인생은 출생하고 사망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력서 용지를 찢어버리고 의원님한테 갔더라고. 의원님, 나는 자격이 없어. 딴 사람 시키죠. 그러고 돌아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더라. 너는 가르쳐야 쓰겠다. 그것이 오늘의 제가 있게 한 시작입니다. 그렇게 학교를 하루도 다닌 적이 없는 아버지였지만 할 말은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건이 역시 4.19 후에 있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이 여당 됐다고 광주까지 내려와서 전남 도당대회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계급이 없으니까 맨 뒷줄 서 있었는데 위에서 오신 분들이 다 회의 끝내고 난 뒤에 동지들 할 말 있으면 하시오. 다 할 말 있어.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크신 분이라 뒤에서 소리를 길어서 말했답니다. 내가 이제까지 민주당을 지킨 것은 민주당이 옳았기 때문이요. 그런데 여당 됐다고 틀린 길 가면 나는 다시 야당으로 가볼라요. 그렇게 했대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묻습니다. 너가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민주당을 어떻게 떠날 수 있냐? 저도 괴로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민주당이 옳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다. 잘못하면 딴 야당으로 가겠다. 그 말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다운 선택을 이번에 내가 했다. 그동안에 민주당 참 열심히 지켰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를 써드린 사람인데 그쪽에 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았습니다. 그게 2003년입니다. 그리고 2016년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했을 때 국회의원이 한 명 빼고 모두 녹색에서 됐어요. 그때 저는 도지사였는데 제가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한 22명의 시장 군수 어느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제가 붙잡았습니다. 어떤 제가 이번에 민주당을 떠나니까 네가 변한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말합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왜? 그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에 남았던 것과 똑같은 이치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민주당 바깥에서 새로운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사진만 붙여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사진관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포용과 통합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포용도 없고 통합도 없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와 토론을 좋아했고 유도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화도 없고 토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던 민주당은 죽었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민주당에 있으면서 5선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 당대표 그렇게 누린 사람이 어떻게 떠나느냐고 말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누렸기 때문에 떠납니다. 국가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이 국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아무 소리 않고 참는 것,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국가를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누구는 야권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야권을 재건하고 확장하려 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국힘도 싫다, 민주당도 싫다. 또 어떤 사람은 민주당 좋아했었는데 이제 싫어졌다. 다시는 그쪽으로 못 돌아갈 것 같다. 이런 분들께 길을 안내해서 정치에 다시 모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야권을 재건하고 키우는 것 아니겠느냐. 이건 분열이 아니라 재건이고 확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작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국민들은 황당했어요. 시험 문제를 보니까 1번 윤석열, 2번 이재명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오. 이 시험 문제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답이 없는데요? 잔소리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지금 3년째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양당이 모두 싫다. 이런 국민들한테 선택의 여지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그런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거 도둑놈 신부 아닌가요? 제가 가려는 길이 꽃길이 아닙니다. 추울 줄 알았지만 나와보니까 더 춥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가야 한다고 믿어서 이 길에 나섰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모든 길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또 다음 사람이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길도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내가 걷고 네가 걷고 가가 걷고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은 바로 길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한판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험한 길 들어섰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정치 이대로 좋다는 그 사람들하고 한판 싸웁시다. 동지 여러분, 힘들더라도 함께 가십시다. 우리가 공범의 길이 서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느 날 우리 자식들에게 2024년 초봄에 엄마는, 아빠는 어디 계셨어? 아, 그쪽 없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옳은 길을 갈 것이고, 옳은 길은 국민과 역사로부터 보상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